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2 첫 시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에 함수의 극한하고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의미랑 어떤 x 값으로 모은다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 이거지. 예, 극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거야, 그쵸, 여러분? 음.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뭐 식으로도 해석을 할 거고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겁니다. 음. 그리고 극한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미분을 배우면서 적분을 배우면서 차차 알아가게 되실 텐데, 처음에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미분적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미적분을 할 건데 미적분을 이해 뭐 바로 들어가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수학 2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으로 해서 미적분으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극한이라는 건 뭐냐? 보낸다라는 거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제일 클 겁니다. 예,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으로 해서 처음 배우게 될 텐데,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가 쓰였는지 아니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나 수열의 합이 쓰였는지, 요 차이거든. 그러니까는 같이 들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발산과 수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양의 방향이잖아.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거지. 그럼 양의 무한대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극한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라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양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를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럼 어떻게 가느냐? 쭉 올라서 계속 가지. 그치? 계속 가는데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이 방향이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발산한다 그래, 발산. 발사랑 비슷한 거야. 발산한다. 우리 끼를 발산한다라고 할 때,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에너지를, 여과 없이 그냥, 발사하잖아. 그걸 끼를 발산한다라고 하는데, 그 발산입니다. 그러면 수렴이라는 건 뭐냐? 수렴이라는 거는 반대로 뭐 x축을 점근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거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다. 어떤 놈을? 요 fx라는 놈을. 그러면 x가 점점 해서 계속 이제 발산할 건데, y 값은 어때요? 점점 내려와서 여기가 x축이 점근선이라 했을 때 다을랑말랑하게 계속 가겠지. 이런 상태. 그래서 언젠가는 안 닿지. 안다. 왜? 계속 가는 거. 점근선이라는 건 닿지 않아요. 그쵸? 무한대로 보내도 닿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 상태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한다 이거지. 수렴이란 단어가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의장이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렴이라는 게 그 의견을 내가 그거를 지켜줄게, 받아줄게, 그걸 꼭 하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알았어. 들어는 줄게. 우선 고민해보자.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수렴하는 요 상황이 확대해서 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무한히 가도 다 흘랑말랑이야. 다 흘랑말랑.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붙을 거다. 붙을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붙는다는 의미, 그래. 언젠간 이 극한값이, 수렴하는 값이 0이 될 거다. 이 얘기야. 이게 수렴이야.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그 근처의 값이지 딱 그 값은 아니다라는 거지. 물론 그 값을 딱 가질 때도 있어. 근데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 수렴이라는 단어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수렴과 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값을 갖게 되면 수렴. 그래서 이 알파를, 상수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근데 어디에 다을랑말랑 이렇게 가지도 않아. 어디에 끊임없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도 않아. 그냥 쭉 가. 마이웨이야. 계속 가는 거지. 흘러 가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의미고, x는 a로 모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오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 이 만나는 지점, 글로 해서 모으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면 좌극한. 그러니까 이 함수로 보면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오겠지. 왼쪽에서 오면은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어떠냐? a에서 왼쪽에서 온다. 리미트 x를 a로 왼쪽에서. 이게 좌극한을 뜻하는 거고. 그럼 우극한은 리미트 x는 a로 오른쪽에서 온다. fx를 타고 오는 거야. 그래프를 쭉 타고 와서 얘네가 이 근처에서, 이 근처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근처의 값이 같아. 그치? 얘는 뭐 이게 비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러지도 않으니까 와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 그럴 때 극한값을 갖는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극한값이 알파, 우극한도 알파. 그래서 극한값은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 잘 보셔야 돼. 좌극한, 우극한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을 해줘. 극한값은 없어. 그쵸? 그래서 A에서의 극한값이다. 누가? 알파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극한값은 뭐였다? 예시에 의해서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산과 수렴이라는 거, 수렴할 때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 이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로 보내든지,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리고 어떤 x값으로 모으든지,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듣는 용어와 기호이기 때문에 리미트라는 기호도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좋아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수학 기호를 계속 배워왔어. 그치? 뭐 시그마라는 기호도 배우고 로그라는 기호도 배우고 루트 뭐 이런 수학적 기호들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아. 그 수학에서의 기호는 수랑 연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호는 합차에 대한 분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합차밖에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로그에서도 밑이 같을 때 로그 플러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럴 때 진수끼리 곱으로 묶어서 줬었잖아. 이런 식으로 로그라는 기호는 이제 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지? 수와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 합차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뭐 합차에 대한 성질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리미트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지시하는 거지. 무한대로 보내라. 그지? 또 어떤 x값으로 모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단 말이야. 수와 연산하고는 상관없이 지시하는 그런 기호이기 때문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가 가능해. 이런 성질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원래 수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이외에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분배되는 수학적 기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거죠.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그래서 자 하나씩 성질을 봅시다. 우리가 두 함수가 어떤 극한값을 가질 때 자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그쵸? 1분의 0은 0이고 그래서 무한대의 분의 1은 0이다. 왜냐하면 0분의 0은 1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면 좋냐면은 요거 자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서 막 발렌타인데이 때는 막 그리고 빼빼로데이 때 선물 무지하게 받는 사람이야. 기분이 어때? 무한대. 그지? 인기가 무한대면 기분이 흐흐. 그지? 여기 1이라고 썼지만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0분의 상수. 인기가 무한대면 흐흐. 이렇게 하시고 인기가 진짜 쥐뿔도 없어. 쥐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하죠? 1분의 0. 우울해. 상수분의 0.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인기가 무한대면 흐흐. 인기가 없으면 우울해.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알기 편하시고 얘랑 분모 분자 바꿔주면 이항시켜버리면 0분의 0은 1이 아니잖아. 그건 모순이야. 근데 얘랑 바꾸면 무한대분의 1은 0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 많이 씁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함수의 극한에 계산을 할 때 요거 많이 쓸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상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극한값이 L이었으니까 K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합차에 대해서도 극한 따로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L 뿔마 M 극한값 요곡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뭐 3이나 5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편하고 그 다음 곱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분수는 나눗셈에서 왔잖아. 그치? 따로따로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지. 이게 뭐
뭘로 할까? 리미트 x를 a로 x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됐어. 그러면 리미트 x는 a로 x제곱 마이너스 3 앞으로 나갈 수 있고 x는 a로 x 분의 리미트 x는 a로 x 더하기 얘는 뭐 극한 보내봤자 5는 5지. 그치? 계속 5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던 뭐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던 그건 또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극한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칙연산 다 분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이놈 6번째 놈. 자, f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극한값을 갖네. 알파라는 값을 가져. 근데 fx 플러스 1이야. 똑같다라는 거지. 무한대 보내서 플러스 1을 하나 무한대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은 게 무한대라는 놈은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1을 하든 무한대 마이너스 100을 하든 무한대 플러스 1000을 하든 계속 무한대잖아. 우리가 끝을 알 수 없잖아. 이거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복잡한 식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꼭 의미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처음 나온 기호니까 우선은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쵸?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